상속세 신고를 단순히 하는 것만으로 수억 혹은 수천만 원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전 안내세금 채널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상속재산이 5억이거나 10억 미만이다 하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굳이 신고 수수료 들어가면서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실제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이 5억 또는 1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상속재산이 5억이거나 10억 미만이다 하면은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상속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본래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우리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생명, 손해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다 더하고 추정상속재산, 처분, 인출, 부담한 채무, 재산 종류별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이상 또는 2년 내에 5억 이상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도 상속 개시일에 추정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총상속재산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거는 상속 개시일에 갖고 있지 않은 자산도 1년 혹은 2년 전에 이미 양도하거나 혹은 돈을 뽑거나 빚을 지거나 한 부분들도 상속 개시일, 사망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이 밑에 보시면은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인데요.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과거 10년 동안에 증여한 내역들을 모두 상속 개시일로 가져와서 상속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 사위나 며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개시일에 보유한 자산으로 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억, 10억이 없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어서 5억 또는 10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상속세가 다시 과세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이걸 모르시고 단순히 5억 또는 10억이 안 되고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은 이제 언젠가 팔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팔게 될 때는요, 양도소득세라는 걸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판매가와 취득가의 그 둘의 차이,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과 각종 세율을 곱한 뒤에 계산이 되게 됩니다. 취득가액은 보통 이제 산 가격인데요. 상속받은 거는 우리가 산 게 아니죠. 상속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들에 대해서 이 자산을 도대체 얼마로 산 걸로 볼 것이냐,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이 기준시가, 저희 채널 영상에도 기준시가 찾는 법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실제 시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액만큼 취득한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세 신고 시에 가액을 낮게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크게 계산돼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도 유사한 동호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라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기준시가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또 토지나 단독주택 등은 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겠죠. 상속세 신고 시에는 기준시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지금이라도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세법은 소급해서 감정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뒤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실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상속세 신고 기간 그 6개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 상속세 신고를 단순히 하는 것만으로 수억 혹은 수천만 원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일례로 기준 시가가 3억 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로 이제 사망이 일어나고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이 토지가 5억 정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5억 원으로 올려서 신고를 하면은 5억까지는 일괄공제라는 걸 해서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시게 되고,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3억짜리 토지를 받고 상속세 안 내고 끝내는 거나 5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올려서 5억 원으로 신고를 하는 거나 둘 다 상속세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추후에 5억 원에 판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신고를 안 해서 기준 시가인 3억 원으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약 6,200만 원 가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받는 것,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랑 상속세 신고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두 개는 해봤자 뭐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그 행위 하나만으로 양도소득세가 6,2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법은 정말 아는 게 곧 돈이고 그것이 결국 힘입니다. 평소에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토지를 예로 들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준시가로 들어가시거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들어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낼세금 채널은 복잡한 세법에 맞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